나오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게 파편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어떤 평생학습이 되기 위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리빙랩 이야기를 저는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면은 처음엔 주입식. 그렇죠. 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가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먼저 이거 좀 해결해 봐야겠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발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전문가들 얘기들만 처음에는 좀 듣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문제 풀어보자. 이걸 정말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을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연구원이 돼서 폐기물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요즘 미니 태양광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같이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랩 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이 이 평생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식으로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공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 옆에 있는 지역이 그걸 학습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도 지금 그 쓰레기 배출 때문에 네. 리빙랩적인 이런 실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천연충연 도시재생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아파트처럼 좀 정리해서 나갈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일반 마을인데. 네. 도로에다가 쫙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지저분하고. 길가에 막 놔두니까 맞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지역 안에서의 고민들이 우리도 마을 관리소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리고 쓰레기를 일정하게 배출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가능하면 여기에서 바로 좀 소진을 시켜버리자. 이를테면 이런 또 분해가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뭐 탈수가 가능하든지 뭐 이런 작용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 만약에 되어지면 그게 일종의 리빙랩이고 이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을 쪽에 계속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그런 사례가 성공하려면 사실은 이제 뭐 문맹, 인식의 문맹도 벗어나야 되고 또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의 가치가 공유되는 문화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이제 그 평생 교육이 사회 변화로 그 연결이 되려면 그 지역 사회의 시설이나 공간, 뭐 자원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공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우리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의 공간 예.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평생학습관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곳에서 5분 정도만 모여도 저희는 이를테면 이제 구청에 평생학습 방식으로 요구하게끔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세로골목 사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골목이라는 게 가로 골목이죠.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 골목 쭉쭉쭉 뻗어 있는데 여러분 전부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이제 다 세로 골목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표현이네요. 그걸 세로 골목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세로 골목에서 모인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뭐 배우고 싶다. 아까 주민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학습과 관련된 내용의 강사를 파견합니다. 저희는 하다못해 찜질방도 우리의 학습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인왕시장의 그 아주머니분들 또 우리 어르신 여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학습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학습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때 이런 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른 걸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강하세요. 역사 이야기나 문학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 경영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죠. 예. 저는 공유해야 되는 이 공간이 이제는 꼭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자든 또 아니면 파트너든
우리가 장소를 물색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공간은 어디든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공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평생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넘실대는 해운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는 해가 지면 아주 특별한 곳으로 바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카페, 책방, 갤러리, 사진관 등 상권이 조성된 이곳은 부산의 명소 해리단길. 평범했던 상권이 특별해진 이유가 뭘까요? 해리단길에 위치한 한 공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게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맞히는 게임이 진행 중인데요. 문제 알 것 같아요. 경찰차. 그는 비행 접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인 이유는 제가 프리랜서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수업은 해운대 별밤학교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수업이었습니다. 해운대 별밤학교는 해리단길의 상업시설을 유동인구가 적어 이용률이 낮은 저녁 시간에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인데요. 해리단길의 상인과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카페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한 느낌도 들고 답답함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이.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소통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가 운영되는 별밤학교. 수강생에게는 학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해운대구의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또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별밤학교에서 약 2,100명이 평생학습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학습의 열기로 가득하다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빵들이 반기는 이곳은 낮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 빵집이었지만 지금은 베이킹 수업이 진행되는 별밤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급이 내야 되겠죠. 그렇죠. 만 원 정도. 아, 그렇지. 10,000원 받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반죽 잡을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맞죠?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터져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시니까요.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공간 대여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강의자로 참여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별밤학교를 통한 홍보로 사람들의 발길도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빵을 배우러 다니면 한 10만 원, 뭐 하여튼 그 정도 더 이제 좀 비싼 편인데 여기는 엄청 저렴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그 점도 너무 좋고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꿈을 키워 나간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평생학습 카페를 운영한다는 경기도 고양시로 찾아가 봤습니다. 평생학습 카페라고 해서 왔는데 어째 책과 책을 읽는 사람들만 보이는데요. 네. 자, C7 코드가 뭐였죠? 그런데 서점 어디선가 들리는 악기 소리. 소리의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서점 한켠에 마련된 교실에서 우쿨렐레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점과 악기 수업,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서점 안에 있는 문화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서 스터디도 하고 이런 악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고 있죠.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피아노 같은 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이 서점은 고양시 주민들의 발길이 절로 모이는 학습 욕구가 넘치는 공간, 평생학습 카페 겸 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묘사할 때 조금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학습자를 위해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실이 되었습니다. 공간에 함께 모여 하나둘씩 생겨난 변화. 그렇게 고양시의 평생학습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그런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더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죠.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것도 하고 삶의 활력도 되고 나이 먹는 것도 좀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집 앞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했다는 지역 주민들.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가시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을 접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역 맞춤형으로 풀뿌리 평생학습 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생학습 카페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완전한 동네 배움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좋은 점은 동네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다. 1번. 2번은 내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3번.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제 놀이터이고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이죠. 네. 정형화된 교실을 벗어나 체험하고 학습하고 공유하기 좋은 우리 지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삶의 가치를 확산하는 학습 도시가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네요. 만드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 네. 사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간 공유가 평생학습을 개인학습을 넘어서서 일종의 시민성 교육을 연결시키고 있다. 공동체가 되는 거. 그 취미 활동을 할 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주변에 관심 갖고 이게 결국 시민성 교육 아니겠어요? 되게 중요한 철학의 단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네. 배워서 뭐 남주냐 이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배워서 남주자. 그렇죠. 또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배워서 나누자. 누가 누구한테 주고 그러냐.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거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찜질방, 카페, 그다음에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그냥 공유되면서 학습의 공간이 되니까 그냥 평생학습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도 같이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그런 윈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다양한 공간이 배움의 공간, 연결의 공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또 최근에 동네 책방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색깔을 가진 이 동네 서점들. 그래서 그 서점에서 저자를 모셔서 둥글게 둘러 앉아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두런두런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또 사실 동네 책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책방을 곳곳에 운영하는 특색 있는 책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책방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들도 중요한 그 학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청년님 이게 요즘 제 신문을 봤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 뭐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된다면은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방 소멸은 출생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아무래도 지금 아동들이 잘 태어나질 않으니까 이제 미래 가면 그만큼 소멸될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저는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출생률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거기로 이주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출생과 또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것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학습해야 할 것인가 그런 사례를 점검하고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지원 문제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마을 공간들을 공유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겨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 지자체나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윤여각 관장님 어떤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실제? 각 단위마다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마을 단위까지 들어가서 행복학습학교와 같은 그런 아주 밀착된 지역까지 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특정한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내놓고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학습하는 공간이 될 때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아마 그런 사업들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지정된 어떤 지역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터지면서 모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어떤 그 패러다임 속의 어떤 공간, 평생학습 이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생학습은 어떤 기류에 맞춰가지고 변하고 있나요? 변화가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모든 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의제를 발굴해 나가고 그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대안도 모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풀릴 때까지 우리 하지 말자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전부터 디지털 혁명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협의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 가고 실천해 가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명의 이기들을 좀 활용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또 행정하시는 분이라서 좀 고민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금년 거의 모든 행사 하지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모여서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정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할까? 저는 결국은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 뉴노멀을 일상화하는 것 그냥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학습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정말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되어졌지만 더 악화된다면 그럼 이제 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평생교육을 지금까지 좀 끌어오고 또 앞으로 이 평생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평생학습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평생학습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될지 마무리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시대이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 그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 시민 교육이 토대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토론 문화를 우리 시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역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으로 이런 전환을 이런 걸 가지고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 도시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지자체장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우리 준비된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있으시니까 모든 관계자들, 학습자 대표까지가 다 같이 와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모두가 모여서 원탁 토론을 해서 둥글게 둘러앉아서 내 소리도 낼 수 있는 이런 시민 주권, 당사자 주권주의의 시민 교육이 한국 평생학습 도시의 앞날에 엄청난 좀 동력이 될 거라는 거, 잠재력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경제의 어떤 흐름, 이게 한두 군데 막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혔을 때 어떤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습에도 사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곳곳에 이게 막혀 있어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안에 학습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세세하게 바라보고 그 막힌 곳, 빠진 곳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삶을 돌보려면 평생교육 진흥의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논의를 해가면서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평생학습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벌어지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평생학습 도시의 어떤 수준, 이거는 뭐 시설이나 시스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대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좀 배운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육은 개인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더 좋은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평생 배움터에서 교육 자체를 경험한 개인들이 지역사회의 활동가로 성장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 수업 중심의 각각의 장점을 끌어내서 학습자의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오히려 또 제공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강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을 원격 수업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대면 수업을 할 것인가